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빌트록스에서 처음으로 만든 프로 렌즈입니다. 바로 75mm f1.2 렌즈인데요. 이 렌즈는 후지필름 X마운트 렌즈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일단은 1.2라고 하는 굉장히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예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자, 이 렌즈는요, KPP에서 제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빌트록스 프로 AF 75mm f1.2 XF 후지필름 X 마운트 렌즈입니다. 자, 일단은 75mm f1.2라고 하는 이 초점거리하고 조리개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면 우리 약간 85mm 약간 요런 거에 익숙해 있는데 75mm 요 렌즈는요 풀프레임 렌즈가 아니라 후지필름 X 마운트 이 X 시리즈는 APS-C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약간 1.5로 곱해줘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화각대 렌즈가 이제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렌즈 스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기본적으로 75m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5mm로 만약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 115mm 정도에 해당하는 렌즈다. 그래서 115mm의 초점거리인데 1.2의 이제 그 조리개 값을 갖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670g이고 필터 구경은 77mm입니다. 근접 촬영 능력은 그냥 얘가 무슨 엄청 막 초접사를 하는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물 촬영하기에 괜찮은 렌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군 16매의 렌즈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 렌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MTF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은 MTF 차트가 원래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뒤에 저희 14가 아니라 20까지 가 있는데 얘는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그 크롭 영역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왼쪽이 f1.2고 오른쪽이 f8인데 그 화질 표현이 굉장히 조리개를 조이면 엄청 좋아지는 거 볼 수 있고 최대 개방에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화질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 T3로 촬영한 공작새거든요. 이 공작새인데 얘를 이렇게 원본 크롭으로 딱 봤을 때 f1.2잖아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얘를 T5랑 H2랑 H2S에서도 계속 써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H2의 화질도 얘가 충분히 버티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적인 부분에서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렌즈다. 최대 개방에서도 수차나 이런 부분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워터 레지스트 이런 게 기본적으로 렌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 빌트록스 렌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방진방정 설계를 잘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막 그 비 맞고 있는 거, 눈 맞고 있는 거 막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테스트 해볼 수는 없지만 저는 굳이 그런 테스트를 잘 하진 않지만 굉장히 이 빌트록스에서 뭐라 그럴까 3레이어 렌즈 보호 시스템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그런 방진방정 설계를 열심히 잘한 프로 렌즈다. 이 빌트록스에 기본 렌즈들이 있는데 프로라는 네이밍을 달고 출시된 처음 렌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되게 재밌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 렌즈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로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계속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이거를 렌즈 스테이션이 아니라 이 마운트에다가 이렇게 C 포트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f1.2 렌즈인데 이 렌즈가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밝은 조리개 값을 갖는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의 빛망울 표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보시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찌그러지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찌그러진다라고 보다는 좀 약간 눌려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1.2
이게 극주변부에서 저렇게 약간 럭비공 같이 눌려져 있는데 이것들이 조리개를 이렇게 조이기 시작하면은 점점 원형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뭐 이게 완벽한 원형을 이루는 건 과연 어느 정도의 조리개 값이냐? 제가 해보니까 f2.0 정도만 하면은 그냥 거의 원형에, 정말 극주변부까지도 거의 원형에 해당하는 빗망울 표현을 보실 수 있다. 당연히 2.5, 2.8 이렇게 조이면 당연히 더 원형이 되겠죠. 물론 그러면서 이 빗망울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만 2.0까지 보이면 완벽한 원형, 그리고 약간 이런 그 회오리의 느낌을 갖고 싶다라면은 이제 최대 개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렌즈들 보면은 뭐라 그럴까? 되게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 매력적인 게 뭐냐면 한번 봐볼게요. 영상을 딱 찍잖아요. 빗망울이 어때요?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네. 빗망울 표현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빗망울의 표현을 되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후지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 쪽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영상 쪽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영상 쪽을 강조하지만 아직 렌즈는 그걸 많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바디들이 새로 나와서 이제 렌즈에 좀 더 최적화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기존의 렌즈들이 다 약간 사진 중점의 렌즈이기 때문에 뭐 33mm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몇 개의 렌즈 말고는 영상을 촬영할 때 소음이라든지 AF 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 비트록스 75mm는 굉장히 잘 만족시켜주는 영상에도 되게 좋은 렌즈다. 그러면서도 f1.2의 조리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물 촬영을 했을 때 이런 심도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롭바디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망원화각의 1.2라고 하는 조리개는 굉장히 얕은 심도 표현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후지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인물 촬영을 하는데 약간 아웃포커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얕은 심도 표현에 좀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제가 H2S에서 해봤는데 확실히 H2S에서 AF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접 촬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그래서 막 꽃을 접사하고 막 이런 부분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에서 스냅처럼 찍는 사진들을 찍을 때 정도의 근접 촬영 능력은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1.2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표현이 얕은데 이 심도 표현이 얕을 때 배경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 수차나 이런 부분들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최대 개방 1.2를 그냥 크게 막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는 렌즈 같아요. 저는 이제 저의 메인 바디는 XT3이기 때문에 이제 T3에다가 얘를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써보니까 약간 좀 큰 외형을 가진 카메라랑 이게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게 이제 제 T3 근데 여기다 이렇게 케이지를 씌워놔가지고 이거 보시면 요게 그 엑스라벨, 레드라벨 이제 후지필름의 165 렌즈죠. 이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165랑 약간 비슷한 크기다. 그래서 이 165도 77mm, 얘도 77mm. 그래서 일단 77mm로 이렇게 짝을 맞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쓰실 수 있고 뭔가 느낌적인 부분이 이런 그 후지필름의 레드라벨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싶은데 보시면 이런 약간 광택도 비슷하고요. 이런 뭐라 그럴까 조리개 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해요. 네. 느낌이 약간 비슷해요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 이게 후지필름의 165인데 비트록스의 75mm를 끼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뭔가 약간 필트록스가 후지의 이 레드라벨을 약간 노리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 여기에도 이렇게 프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레드라벨 있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프로라고 넣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넣어주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렌즈가 좀 크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큰 바디들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0이라든지 E4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T5, T4, H1, H2, H2S 이런 애들, 화형 후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포커스, 여기는 이제 조리개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개 링이 이 락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락은 없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쉽게 돌아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후지는 이게 너무 쉽게 돌아가는데 얘는 약간 여기 락이 있지는 않지만 A에 약간의 그 락이 있어가지고 다른 조리개에 넘기는 것보다 이 16에서 A로 넘어갈 때 약간 텐션을 좀 더 줘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AF 테스트잖아요. 제가 AF 테스트를 해봤는데 T3로 했어요. 저의 카메라 T3로 했는데 사실은 H2랑 H2S랑 T5에서 하면 AF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 좋은 거는 안 보여드려도 좋은 게 감이 오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T3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3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그 다른 바디를 쓰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T3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디에 따라 얘가 AF 성능이 좀 갈리는데 저의 T3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워블링이 좀 있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AFC는 좀 덜해요. 근데 S에서 약간 이런 워블링이 좀 있습니다. 해보니까 바디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후지 렌즈들이 뭐 다 그러긴 한데 이 렌즈는 스태핑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바디가 결국은 따라주지 못하면 모터가 아무리 좋고 렌즈가 좋아도 바디가 그냥 느려요. 그래서 요 최신 바디들 T4, T5, H2, H2S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인 AF를 느낄 수 있는데 제 T3를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느립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이게 최대한 근거리, 원거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물 촬영할 때는 사실 그 일정한 거리에서 계속 찍으니까 그냥 찍을만 한데 이런 약간 일부러 근거리, 원거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촬영을 해보면은 확실히 AF-S에서 이 초점이 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워블링 동작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AF-S랑 AF-C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T3에서 좀 AF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기종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후지 렌즈를 써도 사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H2에서 비디오 AF 한 거 보시면 T3에서는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H2에서는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워블링도 없고요. 보시면 되게 초점도 부드럽게 가고요. 빛망원 표현도 예쁜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렌즈가 좋아도 바디가 느리면 느리다. 그래서 최신 기종들 쓰시는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데 좀 오래된 기종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은 마운트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후지필름 빌트록스 75mm f1.2 렌즈를 거의 지금 2달 정도 썼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얘는 써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디도 다양하게 쓰고 사진도 다양하게 찍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가족여행 하면서도 계속해서 들고 다녔어요. 제가 원래도 계속해서 소니를 많이 쓰긴 하지만 후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T3, 사실 T3 이전까지는 거의 다 샀거든요. 근데 이제 T3까지만 사고 안 사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리뷰나 이런 거 하면서 H2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한번 거기다 이제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보시면 약간 이런 회오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대 개방을 좀 쓰시면 약간 중앙에 집중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고, 뭐라 그럴까, 렌즈 자체 성능은 확실히, 저는 사실 빌트록스 렌즈를 처음 써봐요. 처음 써보는데 프로 레벨이라 그런지 되게 좋았어요. 제가 후지필름 렌즈들 국내 출시된 거 제가 거의 다 테스트 제가 다 했거든요. 진짜 안 써본 렌즈가 손에 꼽을 정도로 후지필름 렌즈들 제가 거의 다 써봤는데, 그냥 후지필름의 고급 렌즈들이랑 얘랑 브랜드를 가리고 그냥 쓰라고 하면은 모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빌트록스의 최상급 렌즈인 만큼 렌즈 자체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궁금해졌어요. 이 빌트록스 렌즈들이 뭐 소니 렌즈나 이런 데서 어떨까라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물론 얘는 프로 레벨이라서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만, 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봤는데, 뭔가 아시겠죠? 최대 개방에서 약간 이렇게 회오리가 중앙에 집중되는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냥 수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플레어는 있거든요. 좀 그 플레어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약간 스냅 같은 것도 찍으면서 망원의 느낌을 가진, 100mm 이상의 망원대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후지에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안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50140도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 크롭바디 50140 f2.8이라 얕은 심도 표현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얘는 75mm 1.2니까 심도 표현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인물 촬영할 때도 확실히 이제 원거리 사진에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크롭바디지만 1.2와 그 망원의 화각이기 때문에 이런 심도 표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시면 H2랑 H2S T5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진짜 T3를 쓰기 전에는 거의 AF의 불편함이 뭐 후지필름 다른 렌즈를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그렇게 이게 막 A4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굉장히 잘 따라가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후지필름 렌즈들에서 보면은 리니어 모터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냥 막 DC 모터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리니어 모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제일 빠른데 그런 거 그냥 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냅 촬영부터 인물 촬영까지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렌즈다. 그럼 누구를 위한 렌즈이냐? 일단 후지필름 X 시리즈 유저 중에서 인물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얘가 망원의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의 조리개를 가진 렌즈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후지필름 XF 망원 단렌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선택의 폭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 X 시리즈 카메라인데 외형이 큰 바디, T5는 좀 작구나. T4, H2, H2S, 뭐 T5 당연히 써도 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큰 바디들이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후지필름을 쓰는데 사진과 영상에 모두 활용하고 싶은 렌즈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렌즈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지필름의 렌즈랑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후지필름에서 인물 포트레이트라고 렌즈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50mm f1.0, 56mm f1.2, 그리고 90mm f2가 있는데, 50mm f1.0과 56mm f1.2는요 DC 모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은요 엄청 뭐라 그럴까 느려요. 그래서 렌즈의 가격대도 상당히 나가는데 느리기 때문에 인물 촬영을 할 때 가만히 있는 인물을 찍어야지 움직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후지필름 유저들에게 이게 그렇게 썩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하긴 했는데, 지속적인 인기는 오히려 얘네들보다 좀 더 작은 33mm 이런 쪽이 더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90mm f2 렌즈는 상당히 좋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각이 약간 멀고 f2다 보니까 135mm의 이런 초점거리에 상응하는 걸 보여주지만, F2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멀데 심도 표현 부분에서는 또 F2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빌트록스가 잘 파고든 것 같아요. 56mm
뭐 90mm대의 중간대에 들어가면서 적당히 망원과 밝은 조리개로 얕은 심도를 확보한다라는 건 이 후지필름의 렌즈의 이 로드맵을 봤을 때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렌즈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써보니까 포지셔닝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망원 화각대 렌즈들이 아무래도 AF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태핑 모터를 넣어서 좀 빠르게 돼서 오히려 후지필름의 DC 모터 쓴 것들보다 이 빌트록스 75mm가 AF가 더 빠른 효과. 당연히 90mm랑 비교하면 90mm가 제일 빠릅니다. 그럼 아쉬운 점은 없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1.2의 최대 개방이다 보니까 플레어는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물 촬영할 때는 이게 좀 약간 넓게 퍼지긴 하는데 플레어가 엄청 커갖고 이게 각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띠가 크게 이거는 촬영할 때 각도를 잘 바꿔서 하면 없앨 수 있긴 하는데 한번 보일 때는 되게 크게 보인다. 최대 개방에서 이렇게 플레어가 좀 크게 뜨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바디에 따라 AF 성능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거는 뭐 사실 바디 탓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 T5 H2S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이전 기종들 T4에서는 못 해봤는데 T4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T4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T3까지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T3 프로 3 정도까지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AF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저는 지금까지 빌트록스 프로 AF 75mm f1.2 XF 후지필름 X마운트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빌트록스의 첫 프로 렌즈인데 이 정도의 만듦새와 성능이라면 좀 더 많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후지필름 유저들한테 굉장히 더 많이 사랑받는 빌트록스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품의 정보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럼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